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 하락 종목이 또 번갈아 가면서 좀 있었고요. 특정한 종목은 이제 태용이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좀 혼자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 보성 파워텍도 8% 정도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보합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5% 상승을 했습니다. 6,800포인트 회복했고요. 121선까지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N자로 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워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해서 또 3일 정도 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이후 8월 말로 갔을 때 이 중동에 대한 정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아니면 계속 이 애매한 평행선이 이어질지, 혹은 긴장감이 더 고조될지, 좀 그 상황에 따라 증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도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코스피 자체가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2조 3천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9천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지금 3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매도 수급이 없었고요. 마지막까지 매수를 하면서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8월 들어서 계속 매도만 했는데요. 결국에는 한 이틀 정도 해서 또 6조 가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일단 뭐 이 반도체 위주로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기도 했고, 요게 이제 뭐 특정한 옵션 만기의 특수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계속 들어오는 이제 추세가 시작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0.29% 상승했고 86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V자로 반등했고요. 지금 뭐 거래일로 따지면 8월달 들어서는 8월 7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적지만 꾸준히 올라갔고요. 61선 근처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급등을 했다고 해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코스닥에 대한 추가 상승을 좀 예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만기 끝나고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정석대로라면 이제 어느 정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좀 이 돌파를 만드는 그 구간을 좀 이 시간을 끌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이 상승도 사실 엄청 뭔가 와닿지는 않는 상승이죠. 좀 더 강하게 올라서 그래도 900 중반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마지막까지 좀 뱉어냈습니다. 코스피를 이틀 정도 크게 매수한 것 대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은 계속 빠져나가고요. 기관 투자자 1,300억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3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한 3일 정도 해서 이렇게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은 1,421원입니다. 그래서 0.19% 올랐고요. 바닥 라인을 이제 잡으면서 서서히 또 반등을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21선 아래에 좀 위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하락을 할지 아닐지는 이제 개입이 끝났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지금 상황 자체는 환율이 좀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라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증시고요. 나스닥은 0.5% 올랐고 다우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니케이도 1% 가까이 올라서 전반적으로는 증시 분위기 또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지수 선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상승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지금은 뭐 변동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지금 81.29달러, 2.3%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루 동안에도 이제 지금 오후에 한 83.4달러까지 또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요. 뭔가 점진적으로 오늘은 계속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뭔가 이 이란에서의 좀 긴장 완화 소식이 들려올 것인지 일단 선제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치로 보면 유가는 88달러 정도를 찍고 90달러를 채 넘지 못하고 다시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에 대한 완화가 이어진다면 다행히도 좀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 유가의 이제 파생, 그죠?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이 단기 국채 금리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 긴장감을 좀 완화하는 그런 이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 중반을 지금 마지노선으로 하고 계속 거기가 도달하면 이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4.66%로 아슬아슬하게 계속 유지는 하고 있지만 1년치로 보면 여전히 이 국채 금리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이제 물가 지표 자체는 높다라는 거고요. 사실 지금도 유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이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 달에 현재 유가는 평균적으로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거든요. 그래서 꽤 이제 8월 달에 물가 지표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보다는 8월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오늘도 소비자 물가 지표 말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일단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예상치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8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가 지표 발표되더라도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증시 자체는 뭐 크게 변동 없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중동 상황에 따라 앞으로 이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태도를 본다면 긴장을 더 고조시키기보다는 좀 이제 장기전을 대비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한국 10년물, 그 다음에 일본 10년물은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란은 지금 트럼프의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이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도 계속 해상 봉쇄를 하겠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 상황 자체는 좀 종료가 된 것 같고요. 크게 뭐 지금 군사적인 도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요동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는 만들지 않아서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뭔가 이제 유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란도 마냥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인플레가 굉장히 강하게 왔고요. 화폐 가치가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는 이제 선 구매를 하고 후 결제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다 보니 먼저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도 일단은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겠지만 조금 더 버티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좀 더 버티면 미국 또한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런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호르무즈를 열기보다는 이제 중동 산유국에서 수십조를 들여서 송유관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를 통해서 운송하던 이 원유가 결국에는 다른 이제 걸프 국가들이 송유관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완성만 된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자체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별로 좋진 않을 거거든요. 호르무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면 본인들의 협상 테이블에 있는 저 이제 협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냥 계속 시간을 끌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이란도 합의를 시도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적인 합의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튀르키예라든지 혹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이 휴전에 대한 연장을 했다라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란은 계속 부인은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조만간 또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상황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네, 계속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네,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81,900원으로 진행되었고요. 1.9% 거의 2%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네, 지금 8만원 이제 초반까지 도달을 했고요. V자로 좀 반등을 해서 꽤 이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던 그런 지지 라인까지 사실 아직 멀었거든요. 121선까지도 멀었고요. 그래서 사실 확실히 더 반등을 해줘야 좀 이 하락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반등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완전히 하락 추세가 그래도 네, 끝날 정도의 상승은 나온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으면서 지루할 수 있지만 좀 추세를 살리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고점 라인을 한번 회복하는 그 시간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이틀 정도 매수하면서 8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70만 주 매도하면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현대건설은 100원 정도 하락해서 11만 3천원 진행되었고요.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한전기술도 비슷하게 네, 근데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대형원전에 대한 특수가 있다 보니 좀 크게 지금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S&T에너지도 좀 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8,400원으로 자리 좀 잡고 있고요. 외인 기관이 좀 매도를 합니다. 같이 BHI는 700원 정도 올랐고요.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외인이 계속 빠져나가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형태. 성암밴드도 네, 약하게 좀 진행되었고요. 외인 기관 매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태용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38,300원으로 121선 근처까지 특히 이제 이 음운구름을 유일하게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에 지금 거의 50% 가까이 또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빠지지만 기관 투자자가 그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것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지는 50원 정도 하락했고요.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보성 파워텍도 오늘 네, 강하게 힘을 받았죠. 그래서 7,800원으로 확실히 보성 파워텍과 태용이 뭔가 비슷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호재 소식이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성 파워텍도 꽤 큰 하락폭을 지금 메워주는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요. 윗골이 달긴 했지만 의미 있게 좀 음운구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술도 좀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일단 투자 경고 종목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소식, 아무래도 빌 게이츠의 방한 소식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최근에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글로벌 SMR 파운드리를 굳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기자재 기업들도 네,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태용도 이 테라파워의 기자재를 최근에 1호기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2호기도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다른 기업들도 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테라파워 경영진들과 좀 미팅을 가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이제 협력을 또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 방안을 해서 이제 SMR에 대한 특히 테라파워의 차세대 SMR 나트륨 원전에 대해서 향후 이제 이 대량 생산을 논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 번 이제 한국에 오긴 했지만 이번 타이밍은 이제 첫 번째 호기가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기자재 공급 계약을 확보한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MR을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으로 모든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용접하고 조립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또 협력업체들과 함께 같이 생산하고 부품을 공급받아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두 수혜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정부가 팀 코리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제 협력하는 그런 결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원전 등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를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제 이런 이 발빠른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닌투원 원전 2호기가 올해 이제 하반기 말로 갈수록 이제 사업자 선정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부분도 이제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이 자회사가 이제 유럽에 있습니다. 체코에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핀란드 원전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또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압 터빈의 8기를 이제 교체를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터빈에 대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산 스코다 파워의 이제 향후 유럽 내의 이 발전 시스템에 대한 납품 이 부분도 상당히 가시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 스코다 파워의 몸집이 커지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이제 유럽 내의 비즈니스가 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상황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의 향후 협력이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8월 말로 갈수록 대미투자, 이제 9월로 들어갔을 때 대미투자에 대한 1호, 2호가 결정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신규원전 12차 수급 기본 계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확실히 지금 유럽 내에서는 대형 원전에 대해서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이제 가뭄 때문에 지금 루마니아 원전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냉각수가 중요한데 특히 유럽 내의 내륙에 있는 국가들은 이 냉각수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체코 두쿠바니 원전도 사실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냉각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 타워에 대한 그런 냉각 기능 그런 부분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냉각에 대한 이 용량 자체를 줄이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쓴다면 해결이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SMR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고 있고요.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그 에너지의 궁극적인 방향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증시가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좀 피해를 보긴 했지만 확실히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원전 얘기만 했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황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가 이제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 걸프 국가들이 대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송유관을 늘려서 다른 곳으로 이제 수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 송유관 자체가 이제는 이 기자재 기업들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또 이제 타격받았던 그런 이제 재건 시장도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업들이 관심을 받으면 받았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시장 전체가 또 한번 무너지면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아직도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